안녕하세요.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월 1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장이 쉬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오늘은 좀 월스트리트저널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기차 통계가 나와가지고요.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좀 이슈거리도 있고 해서 그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잘못 알고 있을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몰랐던 사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투자하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마켓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경쟁 구도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신차 시장을 봤을 때 제목부터 보면은 작년에 전체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침투율이잖아요. 침투율입니다.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10%를 넘어섰네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작년 글로벌 신차 판매부터 보시면은 전체 신차 판매가 8,060만 대였다고 합니다. 8,060만 대로 YOY로는 1%가 줄었는데 전체 지역별로 보시면은 중국이 그나마 좀 YOY로 4% 증가하면서 선방을 했고요. 미국은 마이너스 8%, 유럽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주요 차들이 많이 팔리는 지역별로 해서 보면은 중국이 그나마 유럽하고 미국이 좀 증가율이 빠지는 거를 상쇄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그 공급망 차질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조금 역성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1% 일단 역성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럽이 마이너스 났는데 중국이 플러스 난 게 참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약 1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 기준입니다. 전기차 하면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배터리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배터리 그 하이브리드 쪽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류를 좀 간단하기 위해서 순수 전기차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판매된 순수 전기차 대수는 780만 대라고 합니다. 아까 전체 신차가 8,060만 대니까 780만 대면 거의 한 10%에 근접한 거고요. YOY로는 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테슬라가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90만 대에서 2021년 90만 대에서 130만 대 팔았잖아요. 2022년에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 전기차 판매 증가율에 약간 못 미쳐요. 90만 대에서 130만 대면 50만 대 50%가 안 되잖아요. 한 44% 정도 되는데 그게 약간 좀 인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테슬라 이외에도 전기차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뭐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중국의 자국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쪽에 대한 좀 약간 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만들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폭스바겐에서 중국 사업부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전기차 성장이 매우 빨라서 중국은 2025년에서 2030년쯤 되면 전기차가 일반 내연기관차 판매를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로 하나 든 것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차 4대 중 1대가 전기차였다면
올해는 3대 중 1대가 전기차일 것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전망을 해놨습니다. 4대 중 1대라면 중국은 전기차가 25% 가까이. 예, 거의 25%. 예. 이따 보시겠지만 정확하게는 한 19%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지역별 기업별 전기차 판매 동향 이것도 그냥 서술해 놓은 건데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비중 보면은 유럽이 11%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19%고요. 독일에서는 신차 생산의 25%가 지금 전기차에 해당되고요. 그래요? 예, 독일이? 예, 그렇습니다. 12월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특이사항인 것 같은데 예. 이따 보시겠지만 독일에서 올해부터 그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좀 깎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수요가 좀 몰리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BMW는 작년에 전체 신차 판매는 5% 감소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포드, 벤츠 등도 작년 전체 신차 판매는 줄었지만 여기도 전기차 판매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보면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 신차 판매는 830만 대, YOY로 7% 정도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는 57만 2천 대로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 유럽, 중국, 미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그룹 자체의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EU 배출가스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국에서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사업 영역을 중국과 미국까지 확장 중이고요.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들이 경쟁하며 유럽과 미국으로 확장 중이다.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판매 속도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까지 아주 경쟁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전체 순수 전기차 판매 3분의 2네. 예, 그렇습니다. 야, 엄청난 시장이다,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BYD, 상해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뒤따르고 있음. 이래서 보면은 밑에 이제 그 글로벌 전기차 탑4가 있어요. 탑4가 있는데 그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131만 대를 팔았고요. 2022년에. 그리고 BYD가 91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해 자동차가 75만 대, 폭스바겐이 57만 대.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넘버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BYD나 상해자동차, 폭스바겐 이런 중국이나 유럽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뭐 테슬라가 뭐 39만 대, 50몇만 대, 94만 대, 130만 대, 올해는 190만, 200만 대,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 경쟁 구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지 그 경쟁 구도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률이 변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제가 2등, 3등, 4등이 누구지 잘 몰랐었는데 BYD가 91만 대로 빠르게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상승률도 거의 뭐 32만 대에서 91만 대니까 테슬라가 50% 상승을 못 이뤘는데 BYD는 거의 뭐 200% 이상 되는 2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1만 대에서 75만 대니까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부각되지는 않네요. 지금 상승률로 보면. 그리고 폭스바겐도 45에서 57이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진 않고 딱 신경 쓰이는 게 BYD네요. 그렇습니다. BYD의 아주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테슬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원래는 이제 2030년까지 2천만 대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전망과 좀 무색하게 네.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을 쓰면서 EPS도 그렇고 차량 판매 대수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주 체크를 하지만 네.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수만 보면은 지금 23년부터 30년까지 그냥 23년에 작년에 130만 대 팔았고 23년에 180만 대인데 2030년에 690만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네. 상당히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말과는 반대로 좀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190만 대 원래 한 200만 대도 예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정치가 지금 180만 대까지 내려왔고요. 네. 참고로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년부터 30년까지 CAGR을 계산해 보니까 23% 정도가 나옵니다. 23% 예. 정도는 계속 이게 690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23% 정도는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전에 그 뭐 기저도 낮았지만은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서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그런 예.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요인으로는 뭐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전기차 사업 확대 전략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블룸버그 추정치가 예.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체 아까 8천만 대 팔렸다고 그랬죠? 예. 네, 8천만 대에서 만약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2천만 대를 팔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25%인데 예,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1등인데 아까 보니까 900만 대에서 작년에 7% 빠져가지고 830만 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2천만 대를 판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근데 700만 대 정도 판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체 시장이 8천에서 2030년 정도 되면 한 뭐 9천만 대 정도 인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9천만 대 팔린다라고 했을 때 한 900만 대, 700만 대,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판매 대수는 차가 하드웨어가 팔리는 거는 23% 증가지만 갈수록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이런 게 되면서 약간 애플의 서비스 매출처럼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익 증가율은 이 판매 대수 증가율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테슬라 산 사람한테 좀 물어봤는데요. 그 FSD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애초에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구독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는 차값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차값에 들어가. 처음 살 때부터, 처음 살 때부터. 옵션 우리가 선택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 구독 서비스를 했을 때 전 세계의 테슬라 FSD를 구독하는 그런 구독하는 차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제 상태로 보면은 FSD를 구독할 경우에 그 재무제표에는 그게 이제 부채로 잡히거든요. 2연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전체 그 매출 비중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 어쨌든 많이 팔려야지만 구독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정기적으로 들어온 구독료 관련 수입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테슬라를 구입한 우리 오석 주임한테 한번 물어봐야죠. 오 주임은 저기 FSD 저걸 갖다가 어떻게 신청을 했나요? 차를 사실 때. 차 사면서 그냥 옵션으로 아예 구독하지 않고 바로 샀군요. 그럼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선택하는. 그러면 그거 FSD 그 자율주행을 선택을 하는 그 옵션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가 샀을 때 900만 원 정도 했던 900에서 100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가격이 꽤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구독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라든지
그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도 예.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완전히 구입을 해서 쓰는 걸로 가다가 예. 최근에 이제 구독 서비스로 많이 바뀌었듯이 1,000만 원 정도의 그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걸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는 예. 아무래도 이제 구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또 한 번 쓰면 또 계속 쓰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 판매 대수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가 있는데 2천만 대에서 700만 대야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만 저는 이 테슬라의 이 구독 서비스에 의한 소프트웨어 매출이 예. 아마 그 성장률이 지금 이 판매되는 것보다는 예. 뭐 누적으로 깔리는 차는 계속 더 많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판매 대수 성장률보다는 높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차를 구입을 할 때 그걸 옵션으로 한 번에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구입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구입했을 경우 구독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 구독료 수입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네.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실제로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될 텐데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테슬라 전체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겠죠. 좀 판매가 됩니다. 생각이 네. 들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700만 대, 1000만 대 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성장 포텐셜은 그 부분에서 그 기존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구독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그 실제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예. 꽤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FSD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이 예. 뭐 100만 대를 쓰든 1000만 대를 쓰든 그렇죠. 네. 일단 개발만 해 놓으면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이익률이 또 높아지겠죠.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월 구독료가 예. 월 199달러.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만 원 예. 정도인 거죠. 월 25만 원이니까 딱 그 정도 되네요. 연 300만 원. 예. 그리고 3년을 쓰면 900만 원. 예. 예, 보통 다른 구독 서비스도 비슷하거든요. 예. 이걸 3년치를 한 번에 미리 내서 내 걸로 완전히 가지고 하느냐. 예. 예, 3년 동안 이렇게 나눠서 쓰다가 또 3년 뒤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올 거니까 그걸로 갈아타고 그런 식일 건데 아무래도 이제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뭐 100만 대 수준, 130만 대 예, 수준에서 이 구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겠지만 예. 예, 판매 대수가 늘어날수록 이쪽 서비스 매출이 아주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유럽하고 중국 얘기만 했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어떤가 좀 보면은요. 미국은 중국하고 유럽에 비해서 전기차 판매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지만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80만 7천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신차 판매 중에서 5.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의외로 미국이 좀 느려요. 그렇죠. 미국이 느리죠. 근데 많은 분들은 미국이 사실 테슬라도 있고 하니까 네. 전기차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하는데 5.8%인데 이것도 2021년에 3.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야, 그래도 거의 뭐 한 80% 증가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제 기술한 거 보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EV 메이커지만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신규 모델을 출시하면서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블룸버그 추정치 아까 2023년에 테슬라 판매 대수 180만 대인데 항상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실적 발표 때 하는 얘기가 멀티 이어로 50% 성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22년에 44%했고요. 네. 23년에 시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180만 대다. 네. 130만 대에서 50% 성장하려면은 거의 200만 대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그런 문구가 나올지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시장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멀티이어로 50% 이상 계속 그 판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포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EV 메이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포드가 2등이네요. 예, 포드가 2등인데요. 예. 3등이 현대차 그룹이네요. 예, 3등이 현대차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M, 폭스바겐, 닛산 이런 업체들은 미국에서 작년에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락했고. 예, 오히려 하락했고요. 네. 닛산이 옛날에 리프인가 그죠? 예. 닛산 리프에서 처음에 GM 볼트 2009년도에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참 시작은 먼저 했지만 점점 더 전기차 경쟁 구도에서 그냥 이래 밀리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닛산 리프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본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으로 좀 써놓은 것들이 있던데 대체적으로 뭐 인정할 만한 것들이에요. 전기차 시장에서 작년과 같은 강력한 성장이 2023년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근데 올해 보면은 작년에 전기차 780만 대 글로벌하게 팔렸는데 올해 그래도 1,100만 대 정도 예상하네요.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그 증가율로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 약화, 보조금 축소 가능성,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기료 상승 등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올해부터 축소되는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판매가 급증한 바 있음.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독일에서는 최대 4만 유로에 해당하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6천 유로였었는데 올해부터 4,500유로로 축소가 된대요. 1,500유로가 주네요. 예.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주니까 저라도 12월 달에 샀을 것 같은데 200만 원이나 차이 나니까. 그렇죠. 며칠 차이로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 수요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우리 문지호 이사님이 그 자동차 판매 동향을 체크해 주시잖아요. 그 지금 12월 달 유럽 자동차 판매 동향이 대충 나왔습니까? 뭐 브랜드별로? 브랜드별 제가 하나 뽑아온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국가별로 이렇게 확정치들이 일단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체 침투율도 다 확정치가 나와 있어서 대륙별로 국가별로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좀 언급 좀 해주실래요? 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치 바탕으로 보면은 이제 EV 볼륨수에서 발표된 데이터인데 중국이 66만 6천 대 전기차, 그러니까 PHEV까지 같이 합쳐서 YY 31%를 팔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주신 미국이 12만 1,000대 정도 팔아서 YY 42%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도면은 지금 침투율이 12월만 보면은 9.4% 정도 침투율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USA가. 그리고 차이나가 30.7% 정도로 12월로 들어올수록 더 빨리 이제 밀어내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글로벌 12월 침투율이 PHEV까지 합치면은 24.4%로 그러니까 하반월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HEV가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포함한 거죠.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완전 하이브리드는 제외하고 이제 중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간급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내연기관 기능도 있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한 그런 기능이어서 과도기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하게는 배터리 EV가 70%고 플러그인이 한 30%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12월 전기차 침투율이 아까 미국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제 5% 넘어섰다. 5.8%라고 했는데 지금 12월 달에는 9.4%가 나왔네요. 네, 거의 더블업 하는 그림입니다. 더블업이고 중국이 30.7%, 유럽이 41.2%. 이게 요 보조금에 대한 이슈를 모르고 보면 맞습니다. 와 이게 뭐야 41% 이럴 수가 있는데
좌측에 초록색으로 된데 보시면은 벨기에랑 그 독일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이 보조금을 연말까지만 주기로 했거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안 줘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12월 달 데이터가 폭증을 했습니다. 거의 100% 육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침투율이 12월에만 41.2%, 11월 달에가 29.7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방금 지금 드는 생각이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1월 데이터 나올 때는 전기차 판매가 왜 이렇게 MOM으로는 왜 이렇게 확 꺾이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이 데이터만 보면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예, 흐름상에는 아직은 꺾이진 않은 상황일 거고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문 이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나 공급망 차질 해소, 보조금 축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어려울 것. 이미 테슬라에서 네. 시작을 해가지고 좀 할인 경쟁에 들어갔는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동향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은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봐도 좀 그렇고요. 이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이익률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이 전체 아티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마진율 훼손. 그렇지만 전기차 성장 자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중국이나 유럽 전기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시장에서 성장률 증가율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향후 30년까지 한 20% 내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는 아직까지는 50% 정도의 성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과 테슬라와의 어떤 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테슬라를 우리가 좋게 보는 이유가, 좋게 봤던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처럼 예. 스마트카의 혁신을 테슬라가 이끌고 있고, 애플과 비슷하게 또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은 매출이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애플과 같은 이익을 계속 보일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테슬라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지금 고점 대비 주가도 75% 이상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런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 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차진경 프로랑 그 다음에 박승구 프로가 그렇게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2007년 6월 달에 스마트폰이 애플에서 출시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플이 독보적인 그런 스마트폰 혁명이 있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블랙베리나 뭐 노키아 이쪽이 이제 다 망하면서, 근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가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거든. 전 세계 1등으로 올라서는 가운데, 그러면 애플의 주가는 2011년, 12년, 13년, 11년부터 13년까지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 돼요. 1등이 되는 그 와중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가,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내일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테슬라 주가 측면에는 이런 요인들을 이제 다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의 주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을 텐데, 분명한 거는 이제 테슬라한테도 굉장히 챌린징한 구간이 될 거고, 네. 시장의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좀 꺾을 수 있을 만한 숫자를 내보여야지만 어느 정도 이런 우려들을 갖다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조사하시면서 그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14억 대 정도 핸드폰 중에 한 3억 대 팔고, 애플이 한 1.2억 대, 1.3억 대,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에서는 1등 자리를 뺏겼지만 뭐 이익 전체 절대적인 이익 규모에서는 또 애플이 압도적으로 또 높은 삼성전자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이제 되고 판매 대수는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애플의 판매보다 뚫고 올라섰고, 근데 애플의 이익이 얼마 나왔고 그 이익에 있어서 그 하드웨어 매출과 소프트웨어 매출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조사를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테슬라에서는 나오는지, 그게 앞으로의 이제 테슬라 주가의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사해서 또 내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판매 동향과 각 지역별로 그리고 메이커별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최일호 상무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최 상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